신재생 에너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에 또다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SNS를 통해 밝히면서 북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낮추고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미국의 부족한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하루도 쉬질 않네요. 왜 그럽니까 또?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좀 비관적이어 온 태도를 취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수위가 조금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세계의 사기극이라면서 미국에서 이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하는 주에서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골프를 치면서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를 봤거든요. 당시에도 이 발전기가 고래의 죽음을 야기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풍력 발전 구역 WEA 지정을 전면 취소했는데요. 이 구역은 해상 풍력 개발이 적합하다고 지정된 해역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지정이 됐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확대된 그런 사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에너지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로이터와 입소스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방식이나 또 경기 침체, 물가 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이 떨어지자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석유나 석탄 업체가 많이 있는 텍사스,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석유나 석탄 역할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를 엘리트가 밀어붙이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저학력 백인 노동자인 핵심 지지층 반감을 사려는 그 목적이 있는 메시지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에선 지금 전력난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없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되나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난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풍력이나 태양광 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7년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들 발전소를 승인할 때도 기존 하위 기관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실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무부는 사유지에서 건설되는 시설은 하위 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화석 연료에 대한 환경 규제는 2년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발전소에 적용된 수은 배출이나 또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2년간 중단이 됩니다. 이 규제는 모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조치입니다. 미국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화력이나 또 원자력 설비는 노후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난에 대한 우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천연가스와 석탄 또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텍사스의 발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50% 이상, 풍력이 22%, 태양광이 66%, 또 석탄이나 원자력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가 30% 수준인데요.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커졌고요. 미국 내 풍력 비중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 발전 규모가 축소하면 이런 정전 사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디언의 보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338억 달러 투자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지금 트럼프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연방 토지에서 벌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직접 인허가에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주 정부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막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긴 해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좀 타격이 없진 않겠죠? 네, 상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풍력의 경우에는 덴마크 베스타스나 독일 지멘스 가메사 등 글로벌 선도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뭐 뚜렷한 이 선도 업체라고 할 만한 업체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나 OCI 등 국내 업체가 좀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들 업체는 보조금 유인이 큰 미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부문 매출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적용 요건이 좀 강화가 됐고 종료 시한도 앞당겨진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OCI 홀딩스 역시 미국 텍사스주에 3,840억 원을 투자해서 2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 설비 업체인 CS윈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CS윈드는 풍력타워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이걸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덴마크 베스타스의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해서 미국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법인이 순이익 712억 원을 내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전체 매출 가운데 미주 비중이 64% 이상인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육상 풍력 위주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주 모멘텀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태양광 또 풍력 설치량이 각각 20% 또 17%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로이터는 이 정책으로 태양광 성장세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에서 설비 확대에 나선 국내 업체의 수익성 압박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 등 구조적인 변화로 장기적인 수요나 성장성은 있다고도 풀이를 했는데요.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업계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